미국에는 중간선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선거는 4년 임기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 2년째 열리는 선거고요. 대통령의 2년 집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2년 전에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이 업무를 잘했냐 못했느냐 이런 건데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 극단의 트럼프 지지자들, 연방의회 선거 결과 공식 인증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의 문을 부수고 쳐들어가서 의원들을 위협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회를 주관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연방의사당 난입을 부추기고 이들에게 죽기를 싸워야 된다, 나도 갈 거다 이러면서 선동적 연설했던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사상 초유로 임기 중에 두 번째 탄핵을 당하냐 마냐 이게 문제였는데 결국은 전체 상원 의원의 67석을 얻어야 되는 이 탄핵의 산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상원 의원 수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도 비슷하고 그래서 중간선거 결과 누가 이기냐가 매우 중요한 사임이 됐는데 이번에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전체 400 몇십 명 다 뽑고 상원 35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 100명 중에서. 자,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의원들이 뽑힐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여기서 잘 돼야지만 앞으로의 행정 운영과의 동력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알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됐는데요. 작년 1월 취임 이후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경제 회복은 더디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인플레가 지금 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점점 원래도 아주 높은 인기는 아니었는데 점점 추락하고 있었죠. 끝도 모를 지지율 하락, 결과적으로는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이거 큰일 났네, 걱정이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우려스럽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연방이든 뭐 우방이든 예전에는 잘 해주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물러 터진 대통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먼저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 유치에 목을 맺고 우리 대한민국은 불리하지만 자국 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그리고 반도체 육성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안 등을 성공시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맹인데 이러면서 미국을 찾아가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방 정상회담에서 뭔가 성과를 보여주는 게 또 필요했겠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뭡니까? 매우 불편하겠죠, 우리 정부가. 신경 쓰는 척만 했던 것도 추상적이고 애매한 정을 하는 한국 대통령 말에 신경 쓰기보다는 실제 표를 얻기 위한 가시적인 행동이었는데 결국 그걸 가지고서 자꾸 우리 대통령이 만나달라, 너네 그러면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바이든이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까시꾸지 암살 책임을 물어가지고 왕따 시키겠다 하다가 결국에는 손들고 석유 좀 더 내놔라 하면서 사우디 쫓아간 거 아시죠? 다 결국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자, 최근에 대한민국 등을 희생시키면서 자국에게 유리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 노력이 가상했는지 인기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5% 넘게 갑자기 올랐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한 50일 정도 중간선거 앞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자 그런다고 만나고 싶을까요? 자신의 최대 성과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의 최대 피해자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만나고 싶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면 좋아요, 네 만나줄게요 라고 할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 대통령 게다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안 그리고 반도체 육성법 등으로 자국의 이익을 심대히 높게 만들고 우리는 완전히 망가뜨려 놨을 때에도 우리 국내에서조차도 말 한마디를 못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 한다고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그건 아닐 거다, 못할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가 없죠.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즉 한미 정상회담은 원래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도. 바이든이 필리핀 정상까지 만나 회담하면서 우리 대통령 패싱하려고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렇지만 눈치 없는 우리 외교부와 대통령, 유엔 총회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이를 대놓고 공식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을 환영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글로벌 펀드 2천만 표 정도만 주고 맡겠다고 했던 걸 갑자기 1억이나 주겠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좀 터보려고 해서 48조 스탠딩 대화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뭐 특별히 말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뒤돌아가면서 기분이 나빴겠죠. 말이라고 하는 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1억이나 썼는데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측근들 보기엔 좀 민망하고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과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뜬금없이 우리 국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 쪽팔렸을 거다. 이 새끼들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새끼들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었지 특별히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다르겠죠. 어쨌든 음성학적으로 보더라도 바이든의 비읍은 폐쇄음이고 날리면의 니은은 비음이래요. 바를 발음할 때 주파수가 1072Hz, 나를 발음할 때 주파수가 233Hz라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바로 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SBS에서 음성학 자문 해주는 사람 10명에게 물어봤는데 다 공식적 답변을 거부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다 아는 거죠. 앞으로 바이든 우리나라 대통령 어떻게 할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고도의 정치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잘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새끼 바이든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지, 그들은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어떻게 인정할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랑 손을 잡을지 말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걱정해야 될 타임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뭐 말리문으로 들리냐 뭘로 들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로 인해서 어떠한 외교적 파급 효과가 생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으면 국민에게 사과를 먼저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를 결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 걸 안 하십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런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유승민 의원이 말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니까 징계한다? 이런 게 본질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가는 게 최선인 것이죠. 정직하게 가는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길일 것입니다. 왜?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상 영희생각이었습니다.